안녕하세요. 삶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여러분의 베테랑 승무원 김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여행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20년간 하늘을 누비며 쌓아온 꿀팁들을 아낌없이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현지 맛집, 멋진 풍경, 오랜만에 만날 가족이나 친구들 생각에 심장이 마구 두근거렸죠. 제가 20년간 일반 승무원부터 사무장까지 정말 수많은 여행객들을 만나왔는데요. 다들 저처럼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항에 오셨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서 발이 묶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애지중지 챙겨온 물건은 그 자리에서 버려야 하고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짜리 과태료 폭탄을 맞기도 해요. 최악의 경우엔 비행기를 놓쳐서 그 뒤에 여행 전체를 망쳐버리기도 하죠. 즐겁게 떠나야 할 여행이 비행기 타기도 전부터 불쾌한 경험으로 시작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년의 비행 노하우를 모두 담아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단계적으로 최첨단 CT 스캐너, 즉 컴퓨터 단층 촬영 기술을 도입한 보안 검색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 몇 대 바꾸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수화물 속 내용물을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명확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담당 직원이 그냥 눈 감아주거나 낡은 엑스레이 장비로는 잘 식별되지 않아서 요행이 통과되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100% 적발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이 시작부터 엉망이 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짐 쌀 때 가장 헷갈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보안 검색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생활용품 5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앞으로는 짐 싸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플 일 절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시대인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쯤, 아니 여러 개씩 가지고 있는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아, 그거요?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붙이면 안 되고 꼭 직접 가지고 타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야 다 알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의 핵심은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물칸의 높은 온도나 압력, 충격으로 인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보안 검색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단순히 위탁이냐 휴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까다롭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보조 배터리의 정체가 확실한지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2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불분명한 표시입니다.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한번 꺼내서 살펴보세요. 브랜드, 모델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격 용량, 즉 와트 CWH가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가성비 좋고 용량은 엄청나게 크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구매하시곤 하죠. 이런 제품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표면 인쇄를 생략하거나 그냥 정체불명의 숫자 몇 개만 적어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제품도 많아요. 과거에는 보안 검색 직원이 대충 크기만 보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냥 통과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보조 배터리에 명확하고 규격에 맞는 브랜드나 용량 표시가 없다면 보안 검색 직원은 그걸 출처가 불분명한 안전 미인증 제품으로 간주하고 폐기 처분할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표정 없이 옆에 있는 투명한 폐기 함엠너스티 바크스를 가리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버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 상황이 상상되시나요? 여행 내내 스마트폰도 충전하고 가족에게 안부도 전하려고 소중하게 챙겨온 보조 배터리인데 보안 검색 직원이 그걸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이건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새로 산 거고 성능도 좋은데요. 라고 항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표시가 없으면 반입 불가입니다. 그때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면 비행기를 못 타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용량 초과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승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의 전격 에너지가 100W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Wh에서 160Wh 사이의 제품이라면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절대 금지입니다. 그럼 이 와트 CWH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보조 배터리에는 와트시가 바로 표시되어 있고요. 만약 없다면 밀리암페어시마로 환산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2만 마 용량의 보조 배터리는 약 74Wh 정도 됩니다. 이건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아주 안전한 수준이에요. 그러니 2만 마 이하는 웬만하면 괜찮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구매한 제품이 3만 마, 4만 마, 심지어 5만 마라고 광고하는 대용량 제품이라면 그건 거의 100% 용량 초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표시가 불분명해서 혹은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운 좋게 비행기에 들고 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CT 스캐너는 물질의 밀도와 내부 구조만으로도 배터리의 에너지 등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캔 화면에 경고 표시가 뜨면 보안 검색 직원은 무조건 가방을 열어 정밀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만약 이때 고의로 위험물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액수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한화로 수십, 수백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 해외여행 전에는 반드시 내가 가진 보조 배터리의 표시가 선명한지 용량이 규정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출처 불분명의 싸구려 제품은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차라리 현지에 가서 새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가 사준 보조 배터리나 오래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전자제품 이야기는 이쯤 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친척이나 지인에게 고향의 맛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젤 또는 크림 형태의 음식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해외 나갈 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선물로 가져가는 경우 정말 많죠. 맛깔나게 볶은 고추장, 구수한 된장, 아니면 할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매실청이나 젓갈류 같은 것들이요. 해외에 사는 자녀나 손주들에게 그리운 고향의 맛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공항 보안 검색 규정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액체, 에어로졸 및 겔류로 분류됩니다. 물이나 주스, 탄산음료 같은 액체류를 기내에 그냥 들고 탈 수 없다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규정에 겔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종종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언급한 고추장, 된장, 쌈장, 젓갈, 잼,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퓨레 형태의 이유식까지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정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물들을 기내에 직접 휴대하고 싶다면 그것을 담은 용기 하나의 용량이 100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용기들은 용량 1L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모두 담겨야만 합니다. 여기에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용기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용기 자체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0ml짜리 고추장통의 내용물이 거의 다 비어서 바닥에 살짝 깔린 정도 한 20ml 정도만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보안 검색 직원은 그 통에 표시된 500ml라는 숫자를 봅니다. 용기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 휴대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거나 눈물을 머금고 버리거나
과거에는 이런 장류를 옷 깊숙한 곳에 숨기거나 다른 물건과 섞어두면 구형 엑스레이 기계가 잘 식별하지 못해서 운 좋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 보안 검색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도입된 CT 스캐너는 여러분의 캐리어를 마치 입체 투시도처럼 훤히 들여다봅니다. 금속이나 유리병에 담긴 밀도가 균일하지 않은 꾸덕꾸덕한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은 그 3D 이미지 위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표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정밀 검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해외의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고향의 맛이 내 눈앞에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가져가는 양이 많고 사전에 위탁 수화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특히 호주, 뉴질랜드, 미국처럼 검역이 극도로 까다로운 국가로 갈 때 여러분의 이 행동은 불법 식품 밀반입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뺏기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고추장 한 통 때문에 수백, 수천만 원의 벌금을 냈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맛있고 소중한 우리의 모든 장류, 젓갈류, 잼류는 제발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붙여주세요. 조금 편하자고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도전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신 물건이라 어르신들은 아마 자녀분들이 효도 선물로 사드려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바로 배터리 탈부착 불가능한 스마트 캐리어입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행 가방도 정말 똑똑해졌죠. 자체적으로 무게를 재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보조 배터리처럼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GPS가 내장되어 있어서 내 캐리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분실 위험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환상적인 기능들이죠. 하지만 이 편리함 속에는 아주 큰 비행 안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보조 배터리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죠. 스마트 캐리어의 배터리 역시 본질적으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따라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관한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스마트 캐리어들이 디자인의 일체감이나 심리적인 이유로 배터리를 캐리어 내부에 내장시켜서 사용자가 쉽게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항공사의 규정에 따르면 스마트 캐리어를 위탁 수화물로 붙여야 할 경우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서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에 탑승해야 합니다. 만약 그 배터리가 아예 분리되지 않는 구조라면 그 스마트 캐리어는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도 없고 기내 휴대용 수화물로 들고 탈 수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죠. 위탁을 하려고 하면 항공사 직원이 고객님, 배터리 먼저 분리해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이건 원래 분리가 안 되는 모델인데요 라고 대답하면 죄송하지만 배터리 분리가 안 되면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올 거예요. 야, 그럼 그냥 내가 들고 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항공사 직원은 이어서 말할 겁니다. 고객님, 이 캐리어는 크기와 무게가 수화물 허용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내에도 들고 타실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큰 맘먹고 장만한 혹은 자녀에게 선물 받은 그 비싼 스마트 캐리어를 공항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한 아버님이 자녀에게 독일 명품 브랜드의 스마트 캐리어를 선물 받고 유럽 한 달 살기를 위해 신나게 공항에 오셨어요. 그런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 규정에 대해 듣고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죠. 배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어떻게 빼는지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결국 공항에서 1시간 가까이 쩔쩔매다가 비행기 문 닫을 시간이 임박해 오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새 캐리어를 공항에 버려두고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평범한 캐리어를 급하게 사서 짐을 다 옮겨 담고는 허둥지둥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행의 시작이 엄청난 짜증과 금전적 손실로 얼룩져 버린 거죠. 최근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서 항공사와 보안 담당자들은 이런 제품에 대한 검사를 더욱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새로 캐리어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전 기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배터리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제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배터리 분리하는 법을 숙지하고 가세요. 공항에 도착해서야 이 문제를 발견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극도로 위험한 물건입니다. 바로 자체 발열 제품입니다. 요즘 이런 제품들이 정말 유행이죠. 발열 도시락, 발열 컵라면, 발열국 등등 불이나 전기 없이 그냥 물 한 봉지만 부으면 스스로 뜨거운 증기를 내뿜어서 음식을 데워주는 제품들 말이에요. 해외에서 현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장거리 이동 중에 따뜻한 음식이 그리울 때 아주 유용해 보이죠. 음식 외에도 붙이는 핫팩이나 발열 안대 같은 제품들도 여행 필수품으로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자체 발열 제품들은 비행기에서는 절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위탁으로 붙이든 직접 들고 타든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발열팩 때문이에요. 이 발열팩에는 생석회, 철가루, 알루미늄 가루, 활성탄 같은 화학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물과 만나면 아주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죠. 온도가 섭씨 100도를 훌쩍 넘어가는데 끓는 물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피트 상공의 기내에서 혹은 온갖 짐들로 꽉 찬 밀폐된 화물칸 안에서 만약 이 발열팩이 포장 손상이나 누수 같은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작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 불가능한 열원이 되어서 주변의 옷이나 종이 같은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항공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예전에는 발열팩을 도시락 용기 밑바닥에 숨기거나 옷 속에 섞어두면 운 좋게 검사를 피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새로운 보안 검색 기술은 화학 물질의 성분과 밀도를 식별하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작은 발열팩 하나가 스캔 이미지에서는 주변 물건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면 이건 그냥 뺏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화재 위험이 있는 화학 물질을 기내에 반입하려 한 행위는 항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단순한 압수나 과태료를 넘어 법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기억해 주세요. 자체 발열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은 먹는 것이든 몸에 붙이는 것이든 절대 비행기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나 자신과 수백 명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고농도 알코올 관련 제품입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면 대부분 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비행기에 반입 가능한 주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 24% 미만의 술, 예를 들어 맥주나 와인 같은 것들은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24% 이상 70% 미만의 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위스키, 브랜디 혹은 도수 높은 증류식 소주 같은 것들은 1인당 총 5일까지만 허용되면 반드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개봉 완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술, 예를 들어 에스피리투스 같은 초고농도 보드카나 일부 담금주용 술은 위탁이든 휴대든 완전 반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시는 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용품 속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생 습관이 중요해지면서 아주 흔하게 사용하게 된 제품들 속에 고농도 알코올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소 손 소독이나 물건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알코올 티슈나 손 소독제, 지금 바로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제품이 효과적인 살균을 위해 알코올 농도 7075%로 만들어집니다. 이 농도는 항공 규정에서 정한 70% 제한을 초과하는 수치이며 인화성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에게, 요만한 손 소독제 한 병, 티슈 한 팩이 뭐 그리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만약 수백 명의 승객이 각자 조금씩만 가져와도 항공기 전체에 축적되는 인화성 물질의 총량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비행 중 예기치 못한 난기류나 전기 합선으로 작은 불꽃이라도 튄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비음용 알코올 제품에 대한 검사도 훨씬 더 엄격해질 겁니다. 특히 가정에서 리필용으로 사용하는 대용량 소독용 알코올을 작은 병에 덜어서 가져가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스캐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고농도 알코올을 쉽게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소독용품 외에도 고농도 알코올로 만든 담금주나 일부 식물에서 추출한 고농축 에센셜 오일 등도 알코올 함량이 70%를 넘는다면 마찬가지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짐을 싸실 때 모든 액체류, 세정용품, 소독용품의 성분표를 확인해서 알코올 농도를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70%가 넘으면 과감히 빼세요. 만약 24%에서 70% 사이의 제품을 기내에 휴대하려면 역시 다른 액체류와 마찬가지로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투명 지퍼백에 넣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이 많다면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붙이시고요. 알코올 농도라는 지표를 이제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검사될 생활용품 모두 잘 기억하셨나요? 사실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에게 괜한 불안감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렇게 점점 더 엄격해지는 규정과 발전하는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우리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승객으로서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출발 전에 딱 10분만 더 시간을 내서 내 짐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물건이 규정에 맞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이용할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곳에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목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는 것이 공항에 가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 검색 현장에서는 보안 검색 요원의 판단이 최종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물건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폐기를 요구한다면 부디 그들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의 시간까지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오늘 저의 20년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설레는 여행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작은 실수로 소중한 휴가를 망치는 일 없이 즐거운 추억만 가득 안고 돌아오세요. 공항에서 겪었던 아찔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정보가 서로의 여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비행 언니 김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